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층짜리 유리 건물 앞.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사람들, 명품 가방을 든 청년들, 정장 셔츠에 타이트한 넥타이까지 매무새를 완벽히 다듬은 지원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대한푸처텍,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AI 전문 기업이자 아시아 전역에서 손꼽히는 기술 혁신의 중심지. 오늘은 그곳에서 상반기 채용을 위한 오프라인 2차 면접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그들 사이로 한 여성이 조용히 나타났다. 강혜원, 27, 경상북도 울진 출신. 다림질이 덜 된 듯 구김이 남은 셔츠, 무채색 바람막이, 그리고 손에 든 오래된 노트북 가방.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는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몇몇 사람은 그녀를 힐끔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작게 웃으며 속삭였다. 설마 여기가 인턴 공고도 있는 줄 아는 거 아니야? 아마 아르바이트 지원이겠지. 하지만 혜원은 아무 말 없이 입구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넣고 충전 케이블을 연결했다. 노트북은 여기저기 긁힌 흔적이 있었고 스페이스바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이 노트북 아직 작동해요? 서준호, 29,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미국 교환학생 경험, 대기업 인턴 이외. 이미 온라인 1차 전형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소문이 난 인물이었다. 혜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입가에 얄미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지원서에 보니까 AI 개발직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런 기계로 AI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혜원은 침착하게 말했다. 이 노트북 제가 직접 업그레이드했어요. 메모리도 확장했고 하드도 SSD로 교체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 없어요. 준호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대단하네요. 고철을 황금처럼 만드는 재능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혜원은 다시 화면을 바라보며 타이핑을 이어갔다. 그녀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고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담당 직원이 나와 큰 소리로 외쳤다. AI 개발 부문 2차 면접 대상자 5분. 지금부터 31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서준호님, 강혜원님, 박유리님, 최태수님, 김나래님. 지원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섰다. 준호는 무심히 앞장서서 걸어갔고 혜원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32층 회의실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깔끔한 공간이었다. 중앙엔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회의 테이블엔 4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다. 각자 노트북을 펴고 면접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다. AI 개발 이사 김상현, 인사팀장 유인숙, 미국 본사에서 온 AI 전문가 앤드류 싱클레어 박사, 그리고 젊은 기획실장 최민서. 심사관들은 간단한 자기소개를 요구했고 이후 면접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각자 자신이 개발하거나 참여한 프로젝트를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10분 이내로 시연 가능한 내용이 있다면 노트북을 이용해 보여주시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박유리가 먼저 발표했다. 교류용 챗봇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했다. 인터페이스가 깔끔했고 시연도 잘 작동했다. 가벼운 고객 끄덕임이 오갔다. 김나래는 음성인식 기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소개했고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서준호의 차례. 그는 태블릿을 꺼내 디스플레이에 연결했다. 발표 자료는 깔끔했고 그의 말투와 태도는 마치 이미 입사한 직원처럼 여유로웠다. 그의 프로젝트는 실시간 고객 반응 분석 AI. 대한민국의 데이터 환경에 맞춰 NLP를 최적화했고 감정 분석 정확도는 89% 이상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작은 박수가 나왔다. 준호는 발표를 마친 뒤 슬쩍 혜원을 바라보았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강혜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다. 펜이 약간 소음을 내며 돌아갔지만 화면은 곧 안정적으로 켜졌다.
혜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제가 개발한 시스템은 공공 데이터 및 오픈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원자의 이력서 정보를 검증하는 AI입니다. 자동화된 스크래핑, 텍스트 정규화, 신뢰도 점수 산출 알고리즘을 결합해 지원자의 이력과 온라인 정보 간의 일치 여부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채용 담당자가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입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정확도는 얼마나 됩니까? 테스트 결과 평균 94.7% 이상입니다. 이 모든 코드를 혼자 작성했나요? 저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 프레임워크만 활용했습니다. 최적화는 노트북 사양에 맞춰 직접 조정했습니다. 이때 디스플레이의 시스템 결과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등록된 5명의 지원자 이름 옆에 각각 신뢰도 %가 출력되었다. 강혜원 100%, 박유리 92%, 세태수 95%, 김나래 98%, 서준호 68%.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앤드류 박사는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다. 인사팀장 유인숙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서준호님의 이력 중 일부가 온라인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인가?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 순간 혜원은 아무런 감정 없이 조용히 말했다. 이 시스템은 사전에 설정된 이름 리스트를 기반으로 자동 스캔합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기능은 없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조용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혜원은 회의실을 나서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닫고 가방에 넣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단 한마디의 감정도 내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오래된 감정이 천천히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춥고 외로운 기억들. 누구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던 시간들. 어렸을 적 경북 울진의 시골 마을. 그녀는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하루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2딸을 키웠다. 혜원은 동네 폐지 수거장에서 고장난 노트북을 주워왔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고 화면도 깨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며 스스로 수리법을 익혔다. 몇 달 후 결국 그 고장난 노트북은 다시 살아났다. 그때 못 털었다. 그녀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온라인 강의를 듣고 무료 공개된 소스코드를 분석하고 파이썬과 C++를 익히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프로젝트는 단순한 가계부 앱이었다. 어머니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앱이었지만 그 안에는 혜원의 진심과 노력, 그리고 꿈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친절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방공립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1학기를 마치고 자퇴해야 했다. 다음 학기는 꼭 다시 다니자. 그녀는 그렇게 다짐했지만 현실은 점점 더 냉혹해졌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혜원은 매일 병원을 오가며 일도 병행해야 했다. 그녀는 낮에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고장난 노트북을 고쳐서 중고 사이트에 팔았다.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틈틈이 코딩을 이어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27. 어느덧 그녀는 대학 졸업장도 없고 대기업 근무 경력도 없는 무명의 개발자였다. 하지만 그녀에겐 단 하나,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강혜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매일 코딩 일지를 기록했다. 하루하루 작성된 로그는 어느새 700일을 넘어섰다. 누구도 봐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자문자답하며 기록을 남겼다. 왜 이 함수가 오류를 냈을까? 이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구형 노트북에서도 돌아가는 AI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만의 답을 찾았다.
혜원은 2년 전부터 관심 있던 주제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력서 정보의 검증. 그녀는 자신이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느꼈다. 학벌이 없고 스펙이 부족하면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현실. 그녀는 묻고 싶었다. 당신은 제 이력서를 진심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대학교 이름만 보고 판단하셨나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사람이 아닌 데이터가 증명하는 시스템.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거짓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빛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그녀의 프로젝트였다. 서울로 올라온 건 한 달 전이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방 안에서도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면접이 다가올수록 잠을 줄였고 알고리즘을 마지막까지 다듬었다. 그녀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묵묵히 준비했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방금 전 회의실에서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시스템이 서준호의 이력 오류를 잡아냈을 때 분명 객관적인 결과였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이유가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회의실 밖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초겨울 서울, 회색 하늘, 검은 옷투, 무표정한 얼굴들. 그 차가운 도시 속에서 그녀의 숨은 따뜻했지만 조용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만든 시스템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강혜원 씨. 뒤돌아보니 젊은 여성 한 명이 있었다. 기획실장 최민서였다. 그녀는 면접 내내 조용히 메모만 하던 사람이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혜원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엘리베이터 앞 작은 회의실로 혜원을 안내했다. 회의실 안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민서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아까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 보였어요. 혜원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 민서는 물었다. 그 시스템 누군가를 겨냥해서 만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 경험에서 출발했지만 그 누구도 해치고 싶진 않았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대답이면 충분해요. 앞으로 조금 더 큰 시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회의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혜원은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다. 초겨울의 서울, 여전히 차갑지만 그녀의 손끝은 조금 따뜻해지고 있었다. 면접이 끝난 후 회의실의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한 사람씩 발표를 마쳤지만 마지막에 강혜원이 남긴 여론은 심사위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퍼뜨렸다. 그 누구도 노골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김상현 기술이사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 친구, 꽤 독특하네요. 인사팀장 유인숙은 정리한 메모를 다시 펼쳐보았다. 경력 안에 특별한 기업명도 없고 학교도 지방대 1학기 자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력서 보고 그냥 통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이 정도 시스템을 혼자서 개발했다는 게 믿기 힘들어요. 말로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획실장 최민서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은 후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믿어요. 모두의 시선이 민서에게 향했다. 아까 말투, 시연하는 손동작, 그리고 그 화면에 뜬 코딩 스타일. 그건 그냥 따라한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체화된 사람이에요. 앤드류 박사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러 명이 팀을 꾸려 수개월을 썼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구형 노트북에서 그것을 돌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일이죠. 그의 발음은 부드러웠지만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다시 화면을 띄웠다. 혜원이 사용했던 인터페이스의 스크린샷이 저장되어 있었다. 특히 이 부분, 소셜 데이터를 수집하고 텍스트를 정교한 후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흐름. 이건 이론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실패를 반복하며 다듬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김상현 이사는 이 말을 짚었다. 문제는 그걸 서준호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사무실 복도에서 전화로 누구에게 무언가 따지고 있던데요. 유인숙 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이걸 그대로 평가서에 적을까요? 서준호 이력서 불일치에 대해서도. 최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래야죠. 시스템은 시스템이고 우리는 데이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때 김상현 이사가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내부 고발처럼 보이면 오히려 회원이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신입 주제에 남을 평가했다는 식으로. 정적이 감돌았다. 앤드류 박사가 입을 열었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그걸 만든 사람의 의도입니다. 강혜원은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프레젠테이션 내내 방어적이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최민서는 작게 웃었다. 맞아요. 그리고 그녀가 한 말, 기억나세요? 이 시스템은 자동 모드로 작동한다.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스템이 선택한 게 서준호였죠. 유인숙은 무언가 결심한 듯 노트를 덮고 말했다. 그럼 저는 평가서에 그대로 적겠습니다. 그녀의 기술력, 독립성, 그리고 윤리성까지.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렸다. 대기실에서 인사팀 막내가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서준호 님이 인사팀으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며 항의 중입니다. 4명의 심사위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김상현 이사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희도 움직여야겠네요. 혹시 몰라서 상황을 파악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서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세상은 아직 진짜를 두려워해. 그리고 그녀는 다시 평가서를 열었다. 강혜원. 이름 옆에 굵은 글씨로 메모를 남겼다. 기술보다 깊은 신념을 가진 지원자. 기회가 주어지면 이 회사의 철학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본사 데이터 센터에서는 면접자의 발표 자료와 시연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가 일선으로 전달되었다. 그중 가장 큰 관심을 끈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노코딩 툴이 넘쳐나는 시대, 구형 노트북에서 오직 손으로 짠 알고리즘으로 결과를 도출한 사례. 강혜원 지원자는 기술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다. 그 순간 서울 본사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조심스러웠지만 어디선가 작은 파문이 번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다. 회의실을 나선 강혜원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췄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가는 복도,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빠르게 말하는 직원들, 복사기 소리,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그녀에겐 낯설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서준호가 서 있었다. 혜원과 눈이 마주쳤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준호는 고개를 젖히며 비꼬듯 말했다. 이제 만족해요.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한 걸음 다가섰다. 내 이력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당신 시스템이 말해줬지. 재밌더라고. 그 구식 노트북으로 말이에요. 그의 말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싸늘했다. 근데 말이죠. 이런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한번 뭔가 맞아떨어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착각하죠. 하지만 회사는 이상을 찾는 곳이 아니라 실적을 보는 곳이에요. 그거 아세요?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은 길게 이어졌고 혜원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누굴 무너뜨릴 생각 없었어요. 그럼 더 위험하지. 스스로 뭘 했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흔들어 놓는 타입. 준호는 웃으며 버튼을 눌렀고
문이 천천히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사라지자 혜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현실은 잔인했고 때로는 진실이 가장 먼저 부서졌다. 하지만 혜원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잃을 게 없다는 사실을.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고 백도 없었다. 가족도 안정된 미래도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자기 손으로 만든 이 시스템과 그 안에 담긴 자신만의 철학뿐이었다. 먼저 대기실로 돌아오자 몇몇 시선이 혜원을 향해 쏠렸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벽 쪽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혹시 방금 전에 발표하신 분 맞죠? 짧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다. 김나래라고 해요. 저도 오늘 발표했어요. 감정분석 보조 시스템요. 혜원은 가볍게 인사했다. 강혜원입니다. 나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진짜 멋졌어요. 그 시스템. 저도 이쪽 분야 조금 공부해서 아는데 오픈소스만 가지고는 그 정도 정확도 못 나와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예전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걸 눈앞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혜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게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대부분은 경쟁자 앞에서 칭찬보다는 침묵을 택했다. 하지만 김나래는 달랐다. 그런데 나래는 살짝 주저하며 말을 이었다. 그 데이터, 서준호 씨가 공개된 거 맞죠? 혜원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단호히 말했다. 네, 제 시스템은 익상에서 확인 가능한 공개 정보만 수집합니다. SNS, 포트폴리오 사이트, 인증된 경력 데이터베이스, 누구나 접근 가능한 범위예요. 나래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보다 당신이 그걸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게 더 대단했어요. 혜원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길이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을 알아봐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다. 강혜원님, 최민서 실장님께서 잠시 다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혜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나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잘 될 거예요. 꼭. 작은 회의실로 들어서자 최민서 실장이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없이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다. 따뜻한 차 드실래요? 아까는 커피만 있어서.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찻잔을 꺼내며 말했다. 조금 전 회의에서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회사 입장에서 고민했죠. 혜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누굴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만든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서는 미소 지었다. 그건 알아요. 하지만 세상은 의도보다 결과로 판단하죠. 혜원은 시선을 찻잔으로 옮겼다. 그 안에 맑은 액체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혜원 씨. 민서의 목소리는 조금 더 진지해졌다. 지금부터는 기술 이상의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이 만든 시스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책임도 감당할 수 있나요? 혜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민서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강하죠. 하지만 잃은 걸 회복하려는 사람은 더 단단하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서울의 초겨울 바람이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동안
강혜원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중심을 지켜내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공기는 이전보다 더 무거워져 있었다. 강혜원은 자리에 앉으며 미묘한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는 그녀를 피했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소문은 이미 복도를 타고 번지고 있었다. 그 노트북으로 서준호 이력 잡아냈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천재인 건 맞는데 너무 공격적인 거 아나. 그 말들은 직접 들리지 않았지만 혜원은 느낄 수 있었다. 조용한 비난.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에서 작은 자갈 하나씩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잠시 후 인사팀 직원이 다시 들어와 말했다. 먼저 관련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강혜원님, 잠시 다시 회의실로 들어와 주시겠어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 질문이 아닐 거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심사위원 4명과 서준호가 함께 앉아 있었다. 준호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있었다. 얼굴에는 억지로 눌러 담은 분노가 떠 있었다. 김상현 이사가 입을 열었다. 강혜원 지원자, 방금 나온 결과에 대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혜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네. 유인숙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당신의 시스템은 공개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서준호 지원자의 어떤 정보가 불일치하다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혜원은 잠시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간결한 로그 기록이 나타났다. 이력서에 기재된 이전 회사의 직무명과 기간이 해당 기업의 공개 인사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재된 학위 정보는 학교 측의 공개 졸업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다. 그 데이터베이스 완벽하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해외 연수나 교환 과정은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혜원은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래서 제 시스템은 단정이 아니라 확률을 제시합니다. 68%는 오류 가능성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앤드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단은 사람이 하죠.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이미 판단이 내려졌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유인숙 팀장이 혜원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혜원 씨, 만약 이 시스템이 실제 채용 과정에 도입된다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혜원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이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보조 도구로 설계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항상 사람이 하도록. 그리고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먼저 설명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시켰습니다. 최민서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 말은 오늘 같은 상황을 원래는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네. 혜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시연이었고 시스템은 자동 모드로 실행되었습니다. 제가 임의로 멈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비웃듯 웃었다. 결국 책임은 시스템 탓이라는 거군요. 혜원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요.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방어도 공격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에 가까웠다. 김상현 이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군요. 조직 문화, 윤리, 그리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다른 지원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박율이었다. 죄송합니다. 호출을 받아서. 유인숙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하기만 하겠습니다. 강혜원 씨의 시스템을 다른 사례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그럼 박유리 지원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혜원은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가 잠시 멈췄다. 시스템은 이미 분석을 끝내고 있었다. 화면에는 작은 경고 표시가 떠 있었다. 일부 활동 기록이 이력서와 일치하지 않음. 특정 봉사 활동의 기간 과장 가능성.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혜원에게 집중되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돌팔매의 순간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혜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이 결과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낮은 탄성이 흘렀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박유리는 얼굴이 붉어졌다. 유인숙 팀장이 물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원은 천천히 말했다. 이 시스템은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진실에는 맥락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박유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모든 사람이 완벽한 이력서를 갖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고의적인 기만인지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앤드류 박사는 잠시 혜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제가 만든 시스템이 누군가를 침묵시키는 무기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그 결은 달라져 있었다. 조용히 던져진 돌은 누군가를 맞히지 않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최민서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기술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다. 강혜원은 다시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알았다. 지금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악함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 침묵 속의 선택이야말로 그녀가 이 길에 서 있는 이유라는 것을. 회의실을 나선 뒤 강혜원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방금 전에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스스로 기회를 낮춘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침묵을 택했다는 사실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분해 보이려고 애썼지만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치고 있었다. 서준호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이전의 조롱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는 고개를 돌린 채 스마트폰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대기층에 도착했다. 혜원은 한 발 먼저 내렸고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예, 그랬어요. 김나래였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뒤 혜원에게 다가왔다. 아까 결과 공개할 수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들 당신이 끝까지 밀어붙일 줄 알았어요. 혜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건 제가 원한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결과를 원했어요? 그 질문에 혜원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는 누군가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무너뜨린다면 그건 제가 싫어했던 방식과 다를 게 없다고 느꼈어요.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이해돼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부드럽지 않잖아요. 혜원은 작게 웃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선택이었죠. 그때 인사팀 직원이 다시 다가왔다. 강혜원님, 심사위원 분들께서 다시 한번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면담실이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 그리고 벽에 걸린 회사의 미션 문구. 기술로 사람을 이롭게 하다. 김상현 이사는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선택, 예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혜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이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기술은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사람의 삶을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것. 유인숙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물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애매함은 위험 요소가 되죠. 그래서 저는 기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원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확률, 출처, 불일치 항목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다만 그 해석은 사람이 하도록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앤드류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미국에서도 지금 가장 큰 논쟁이 그 지점입니다. AI가 어디까지 판단해야 하는가? 그는 회원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대부분의 개발자는 더 많은 판단을 AI에 맡기려 합니다. 효율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은 반대 방향을 선택했어요. 효율은 중요하지만 신뢰는 더 오래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최민서는 벽에 걸린 문구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기술은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설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녀는 회원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기술에 투영했습니다. 그건 강점이자 위험입니다. 감정이 개입될 수 있으니까요. 회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검증하고 더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많아도록요. 김상현 이사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은 일부 경영진에게는 약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회원은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선택했습니까? 회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를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과거 면접에서 이유 없이 탈락했던 경험,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던 순간들, 그리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지워졌던 시간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들어줬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고. 유인숙 팀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군요. 네. 앤드류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군요. 면담이 끝나갈 무렵 김상현 이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선택이 당장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면담실을 나서며 그녀는 다시 한 번 복도를 걸었다. 이번에는 시선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완전히 호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가벼운 조롱은 사라져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노을은 희미하게 따뜻했다. 회원은 가방 속 노트북을 손으로 눌러보았다.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책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던져진 질문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질문은 언젠가 그녀 자신에게도 더 큰 선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혜원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기술보다 어려운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었고, 사람을 이해하려는 선택은 언제나 예로운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배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퓨처텍 본사에는 평소보다 이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날 면접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 몇몇 팀을 거쳐 소문처럼 퍼지고 있었다. 정확한 내용은 왜곡되어 전해졌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강혜원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는 것. 혜원은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건물에 도착했다. 아직 채용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었지만 최민서의 요청으로 하루 더 머물며 기술 검증에 협조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검증실에는 김상현 이사와 앤드류 박사, 그리고 사내 시니어 개발자 2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대의 노트북과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회원의 시스템 구조도가 띄워져 있었다. 김상현 이사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시스템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개발 과정과 유지보수 가능성에 대해서요. 회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켰다. 원하시면 처음 커밋부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GitHub 저장소를 열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커밋 기록이 날짜별로 정렬되어 있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 기록. 어떤 날은 새벽 2시, 어떤 날은 새벽 4시에 남겨진 메시지들이 눈에 띄었다. 앤드류 박사가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이 커밋 메시지들 전부 직접 작성한 겁니까? 네. 회원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날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기록해두지 않으면 다음 날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시니어 개발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이 정도 규모면 보통 팀 단위로 작업합니다. 혼자서 이걸 관리하는 건 상당한 부담일 텐데요. 회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부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서 가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구조를 제 머릿속에 넣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한 파일을 열었다. 초기 버전의 코드였다.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고 오류도 많았다. 이 부분은 처음엔 정확도가 60%도 안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오탐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3번이나 갈아엎었습니다. 김상현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과정이네요. 앤드류 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 코드, 학교 과제 수준이 아닙니다. 연구실에서도 이 정도 집요함은 흔치 않아요. 그 말에 회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보다는 다음 질문이 무엇일지 더 신경 쓰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서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오늘도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검증 과정에 저도 참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상현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이력과 관련된 부분도 시스템 검증의 일부이니까요. 준호는 의자에 앉으며 회원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와 불신이 섞여 있었다. 강혜원 씨. 준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이 시스템을 혼자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믿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도와준 게 아니라면요.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팽팽해졌다. 회원은 잠시 노트북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전환했다. 이번에는 코드가 아니라 사진들이었다. 좁은 반지하 방,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벽에 붙은 손글씨 메모들. 날짜가 적힌 사진 속에는 밤마다 같은 풍경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건 제 작업 환경입니다. 회원은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도와줬다면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오래 작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실패 기록들이었다. 실행되지 않은 코드, 오류 로그, 주석으로 남긴 좌절의 흔적들. 저는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같은 벽을 만났을 때 다시 넘을 수 있으니까요. 앤드류 박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다. 이건 증거입니다. 잠들지 않았다는 증거.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김상현 이사가 회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검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최민서가 조용히 회원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시간. 회원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으니까요. 검증실을 나서며 회원은 복도를 걸었다. 어제와는 다른 시선들이 느껴졌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인정이 섞여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췄다. 문이 열리기 전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기술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기술보다 사람을 더 어렵게 시험한다는 것을. 강혜원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알았다.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가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원칙을 다시 한번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검증이 끝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오후, 강혜원은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았다. 최민서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떠 있었다. 혜원 씨, 지금 본사에 계시죠? 네. 33층으로 올라와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요. 짧은 통화였다. 설명도 예고도 없었다. 혜원은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서 손이 잠깐 멈췄다. 33층은 일반 직원들이 거의 출입하지 않는 층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그녀 혼자였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사실만 말하면 된다. 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가 나타났다. 조용했고 바닥은 빛이 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최민서가 그곳에 서 있었다. 이쪽입니다. 그녀는 혜원을 안내해 복도 끝에 있는 회의실로 데려갔다. 문 앞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대협력 및 전략실.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요한 인상, 회색 머리, 단정한 정장. 그는 혜원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강혜원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민서가 말했다. 이분은 이원재 회장님이십니다. 혜원은 순간 말을 잃었다. 대한퓨처텍의 창립자이자 지금은 그룹 전체의 전략을 총괄하는 인물. 언론에서만 보던 사람이 눈앞에 있었다. 앉으세요. 회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혜원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강혜원 씨, 혹시 오로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혜원의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다. 그 이름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름이었다. 1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회장은 말을 이었다. 우리 회사의 내부 시스템이 대규모 공격을 받았습니다. 랜섬워어였죠. 본사와 해외 지사까지 영향을 받았고 내부 보안팀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오래된 로그 기록이 떠 있었다. 그때 국제보안 포럼에 한 사용자가 글을 올렸습니다. 취약점 분석과 함께 임시 패치 코드를 공개했죠. 닉네임은 오러.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굳어갔다. 그 패치 덕분에 우리는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요. 우리 보안팀이 몇 줄을 붙잡고도 풀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회장은 혜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원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네. 최민서의 숨이 잠깐 멎는 소리가 들렸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회장의 질문은 추궁이 아니라 진심 어린 궁금증에 가까웠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었고 보상을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혜원은 담담하게 말했다. 누군가 피해를 볼 상황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흔적은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혜원은 조용히 말했다. 그때는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웃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때로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이번 면접 결과와는 별개로
저는 당신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혜원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대한프처텍 글로벌 AI 전략팀에 합류해 주십시오. 서울뿐 아니라 싱가포르와 미국 연구소와도 협업하는 팀입니다. 혜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저는 정식하기도 없고 경력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학위가 아니라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최민서는 혜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제안은 면접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혜원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순간을 상상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문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에 익숙했다. 바로 답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다.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혜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기술보다 제가 더 높이 평가하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선택 말입니다. 혜원은 고개를 들었다. 기술은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언제 쓰지 않을지 아는 사람은 훨씬 드뭅니다. 그 말은 혜원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그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걸음은 차분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라. 한때는 숨기고 싶었던 이름. 지금은 세상이 다시 불러낸 이름. 강혜원은 알고 있었다. 이제 선택의 무게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단지 자신의 미래뿐 아니라 어떤 기술이 세상에 남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대한퓨처텍 사내 인트라넷에는 짧은 공지가 하나 올라왔다. 형식은 건조했고 표현은 절제되어 있었다. AI 개발 부문 채용 관련 검증 결과에 따라 일부 지원자의 이력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과정은 회사의 내부 기준과 윤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문장은 누구의 이름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서준호의 이야기라는 것을. 사무실 곳곳에서 키보드 소리가 잠시 멈췄다. 사람들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진짜였던 거야? 서준호는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인사팀 회의실에서 조용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겠다고 했고 회사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공식적인 절차였고 누구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혜원은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처럼 전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최민서가 혜원을 불렀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가을과 겨울 사이의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회장님 제안 생각해 봤어요. 혜원은 잠시 침묵했다. 네, 아직 결론은 못 내렸지만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그 정도 제안이면 누구라도 흔들릴 거예요. 흔들리는 건 제 선택이 아니라 그 이유일 것 같아요. 혜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그 자리에 가면 더 많은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민서는 한숨을 쉬듯 웃었다. 그래서 회장님이 당신을 선택한 거겠죠. 판단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서는 말을 바꿨다. 서준호 건은 길어질 수도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큽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민서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그날 공개하지 않기로 한 선택 말이에요.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결과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죠. 그래도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제 의도가 아니라 시스템과 절차의 결과였어요. 회원은 조용히 덧붙였다. 저는 그저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회원은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지만 코드는 한 줄도 쓰지 못했다. 대신 빈 문서를 여러 한 문장을 적었다. 기술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던진 것이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김나래였다. 그녀는 회원을 발견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가왔다. 혹시 같이 앉아도 될까요? 회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래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많이 돌아요. 다들 당신 이야기예요. 좋은 쪽인가요? 회원이 묻자 나래는 잠시 웃다가 고개를 저었다. 반반이요. 어떤 사람은 용기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고 해요. 회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죠. 나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저는요, 그날 회의실에서 당신이 화면을 닫았을 때 조금 울컥했어요. 에요.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대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나래는 시선을 컵으로 옮겼다. 실수나 부족함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준 사람. 회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카페를 나서며 회원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회장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였다. 내일 오전까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회원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낡은 펜 소리가 여전히 익숙하게 들렸다. 그녀는 오래된 폴더 하나를 열었다. 폴더 이름은 오러. 그 안에는 과거에 작성한 코드들, 보안 패치 기록, 그리고 그때 남긴 짧은 메모가 있었다. 이름을 남기지 말 것. 필요한 건 해결이고 인정은 아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회원은 오래 생각했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같은 사람일까? 밖에서는 늦은 밤에 서울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차 소리는 멀어지고 골목에는 바람 소리만 남았다. 회원은 노트북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선택의 순간은 언제나 고요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가장 솔직해진다는 것도. 강혜원은 눈을 감았다. 침묵이 남긴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는 이제 그녀가 채워야 할 몫이었다. 아침이 밝자 서울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출근길의 지하철,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들, 분주한 발걸음들. 그러나 강혜원의 하루는 조금 달랐다. 그녀는 일찍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 스스로 깨어났다. 어젯밤 거에 잠들지 못했지만 피로보다는 맑은 긴장감이 몸을 채우고 있었다. 노트북을 열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공기는 그녀가 수년간 견뎌온 시간과 닮아 있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회장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오늘 오전까지. 회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메시지를 작성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1시간 뒤 대한퓨처텍 33층. 회원은 다시 그 회의실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최민석뿐 아니라 이원재 회장과 김상현 이사, 류인숙 팀장도 함께였다. 회장은 먼저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다고 하셨죠. 회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에는 기술 윤리 검토 단계가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내리는 모든 결과에는 설명과 이해 제기 절차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김상현 이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건 개발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혜원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장은 혜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당신다운 조건이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갈아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혜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거웠던 질문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찾은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사내 공지가 다시 올라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강혜원 님이 글로벌 AI 전략팀에 합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결정은 기술 역량뿐 아니라 윤리적 판단과 책임의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박수와 축하, 그리고 조용한 시선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했다. 서준호는 그 공지를 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조사 절차에 따라 휴직 상태였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름은 더 이상 혜원의 하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퇴근 무렵 혜원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많지 않았지만 몇 개는 분명히 보였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낡은 펜 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가난이나 부족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폴더 하나를 열었다. 이름은 여전히 같았다. 오라. 그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기술은 질문을 만들고 사람은 답을 선택한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혜원은 잠시 멈췄다. 그동안 그녀는 증명하려고만 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자신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다른 단계에 서 있었다. 증명이 아니라 책임의 단계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나래였다. 축하해요. 짧은 메시지였다. 혜원은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기회가 되면 같이 일해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이곳만큼은 조용했다. 혜원은 생각했다. 만약 그날 회의실에서 화면을 닫지 않았다면, 만약 누군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분명해졌다는 것을. 강혜원은 천천히 일어섰다. 별빛은 희미했지만 길을 가리키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도 아니었다. 이제는 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의 인생을 단정하지 않는 기술, 설명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멈출 줄 아는 기술로 이어질 것이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서 강혜원은 조용히 다음 줄의 코드를 떠올리고 있었다.